뉴스에선 스타벅스가 많이 간다는데 왜 자리는 항상 없을까요? 그건 바로 스타벅스가 설계한 이것들 때문입니다. 32살의 직장인 서현 씨는 오늘도 사무실 근처 스타벅스 매장 앞에 서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는 방금 도착한 뉴스레터를 훑어보고 있죠. 제목은 스타벅스의 굴욕, 영업이익률 반토막, 이제는 저가 커피에 밀려 고전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집니다. 댓글창에는 이제 스벅 안 간다, 신세계가 브랜드 다 망쳐놨다는 비판이 가득합니다. 서현 씨도 속으로 생각합니다. 맞아. 요새 스벅 좀 별로긴 해. 하지만 서현 씨의 손은 이미 무의식적으로 스타벅스 앱을 열고 있습니다. 익숙하게 사이렌 오더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죠. 매장 문을 열고 들어가자 뉴스 속 이기설이 무색하게 빈자리를 찾기 힘든 풍경이 펼쳐집니다. 다행히 창가 쪽에 노트북 한 대 겨우 놓을 법한 자리를 발견한 서현 씨.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다는 기묘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왜 사람들은 스타벅스를 욕하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걸까요? 스타벅스 코리아의 데이터는 이 거대한 모순을 숫자로 증명합니다. 2024년 스타벅스는 국내 커피 전문점 최초로 연매출 3조 원을 돌파하며 이른바 3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속살은 서늘합니다. 매출은 역대 최대라는데 기업의 내실을 보여주는 영업이익률은 2021년 10%대에서 최근 4.8%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제국의 선명한 균열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서현 씨 같은 수많은 이용자의 행동입니다. 그녀는 스타벅스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오늘도 스타벅스에서 4,700원 아메리카노를 결제합니다. 사실 서현 씨가 오늘 구매한 건 컵 속의 검은 액체가 아닙니다. 그녀는 스타벅스가 아주 정교하게 설계해 놓은 어떤 시스템을 구매한 겁니다. 당신이 많이 간다는 뉴스를 보면서도 결국 스타벅스 매장의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건 당신의 취향이 낮아서가 아니라 스타벅스가 당신의 일상에 심어놓은 완벽한 인프라 때문입니다. 스타벅스는 어떻게 우리를 이 초록색 제국 안에 묶어두었을까요? 다시 서현 씨의 테이블로 돌아가 보죠. 그녀가 결제한 아메리카노 한 잔의 가격 4,700원. 사람들은 흔히 이 돈이 원두와 인건비의 합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구매하는 건 컵 속의 액체 그 이상입니다. 실제로 한 작가 지망생의 사례가 이 소비자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집에서 글을 쓰기 힘들었던 그는 동네 공유 오피스를 알아보고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한 달 임대료가 무려 23만 원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그가 다시 돌아온 곳은 스타벅스였습니다. 텀블러 할인 400원까지 받아 4,100원이면 반나절 동안 원목 테이블 하나를 합법적으로 점유할 수 있었으니까요. 스타벅스는 커피 제조사가 아닙니다. 도심 한복판, 평당 수억 원을 호가하는 금싸라기 땅 위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노트북을 펼칠 수 있는 0.3평의 영토권을 판매하는 단기 부동산 임대업자에 가깝습니다.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카페인을 빠르게 공급해 회전율을 높이는 유통업에 집중할 때 스타벅스는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체류할 권리를 판매하죠. 사회학자 네이 올든버그가 말한 집도 아니고 직장도 아닌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제3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철저하게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형광등 대신 사용된 따뜻한 간접 조명, 대화나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적당한 화이트 노이즈, 그리고 일부러 흘려보내는 커피 향기까지 스타벅스는 이 안전지대를 우리 동네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깔아두었습니다. 전국 2,000개가 넘는 매장은 모두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100% 직영 체제입니다. 특히 한국의 스타벅스 밀도는 독보적입니다. 전 세계에 단 800여 개뿐인 프리미엄 리저브 매장이 한국에만 무려 87곳이나 있습니다. 최근에는 춘천의화모나 북한강, 장충동처럼 경치가 좋거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에 스페셜 스토어를 선보이며 공간의 경험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낯선 여행지에서도 스타벅스 로고만 발견하면 안도감을 느끼는 건 그곳에 가면 내가 아는 온도, 내가 아는 음악, 그리고 실패하지 않을 와이파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강력한 신뢰 때문입니다. 결국 서현 씨가 누리는 이 영토는 스타벅스가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구축한 가장 거대하고 안전한 도시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서현 씨가 스타벅스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단지 이 보장된 공간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녀의 스마트폰 안에는 그녀가 의식하지 못한 거대한 현금의 관성이 채워져 있습니다. 서현 씨가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켭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녀는 오늘 이곳에 오기까지 단 한 번의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저가 커피 브랜드와 세련된 개인 카페들이 있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사석에 이끌리듯 이곳으로 향했죠. 이건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의 스마트폰 속에 담긴 아주 정교한 디지털 족쇄가 작동한 결과입니다. 먼저 서현 씨의 카카오톡 선물함을 열어볼까요? 그곳에는 지난 생일과 기념일을 받은 스타벅스 기프티콘이 서너 장 쌓여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에 따르면 스타벅스 방문객의 무려 44.8%가 매장을 찾는 이유로 선물 받은 쿠폰을 쓰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스타벅스 기프티콘은 이제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어디에나 매장이 있고 누구나 가치를 인정하는 일종의 디지털 화폐로 도용되죠. 이 44.8%라는 숫자는 스타벅스가 굳이 광고를 하지 않아도 고객이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오게 만드는 거대한 출석 요구서가 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서현 씨가 앱에 직접 충전해둔 선불 애치금입니다. 서현 씨는 별을 적립하기 위해 매번 일정 금액을 미리 충전해 둡니다. 어차피 마실 거니까 라고 가볍게 생각하며 맡긴 이 소액의 돈들이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스타벅스 앱에 잠겨있는 애치금 규모는 약 17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미국 내 웬만한 지방은행 수천 개의 자산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스타벅스는 고객들에게 이자 한 푼 주지 않고 2.5조 원이라는 거대한 현금을 운영자금으로 빌려 쓰고 있는 셈입니다. 이 막대한 무이자 자본은 스타벅스가 위기 속에서도 매장을 늘리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강력한 금융 엔진이 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이미 지불된 돈이 있기에 굳이 생돈을 써가며 다른 카페에 갈 이유가 사라지는 심리적 관성이 생깁니다. 여기에 스타벅스의 뇌라고 불리는 AI 딥브루가 가세합니다. 서현 씨가 앱을 켜는 순간 딥브루는 그녀가 있는 위치의 날씨, 시간대, 그리고 지난 1,300만 명의 회원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비가 오는데 따뜻한 라떼 한 잔 어떠세요? 라는 알림은 단순한 추천이 아닙니다. 그녀의 행동 패턴을 완벽하게 읽어내어 고민의 시간을 삭제해주는 정교한 설계입니다. 사이렌 오더라는 편리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는 이 작은 경험의 혁신은 우리를 스타벅스라는 시스템에 더 깊숙이 귀속시킵니다. 하지만 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스타벅스는 우리의 일상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표준을 재정하려고 합니다. 스타벅스가 영업이익률이 반토막나고 브랜드 가치가 예전만 못하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왜 여전히 우리 도시의 중심을 독점하고 있을까요? 그건 스타벅스가 이제 커피 브랜드를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필수 인프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도심에서 스타벅스가 모두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커피를 마실 곳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동네에서 급하게 노트북을 켜야 할 때, 약속 시간까지 30분이 남았을 때, 혹은 낯선 여행지에서 깨끗한 화장실과 안정적인 와이파이가 필요할 때 우리가 가졌던 가장 확실한 도시의 비상구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스타벅스는 가장 맛있는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어디서나 실패하지 않을 환경을 판매합니다. 사람들은 낯선 개인 카페의 문이 열 때 미세한 긴장을 합니다. 커피가 맛없지는 않을지, 자리가 불편하진 않을지, 혹은 주인 눈치가 보이진 않을지. 스타벅스는 데이터와 표준화를 통해 이 모든 실패 리스크를 완벽하게 제거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똑같은 조도, 똑같은 음악, 그리고 똑같은 맛. 이 지독한 표준화는 현대인에게 가장 강력한 안도감을 줍니다. 우리가 4,700원을 내고 산 것은 결국 이 복잡한 세상에서 적어도 1시간만큼은 아무런 변수 없이 평온할 수 있다는 예측 가능한 안정감이었습니다. 결국 서현 씨가 그리고 우리가 스타벅스를 가는 이유는 이곳을 사랑해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단지 이 거대하고 삭막한 시스템 속에서 나를 환대하면서도 동시에 무관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여기뿐이기 때문이죠. 스타벅스라는 제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애치금과 데이터, 그리고 공간에 대한 갈망을 먹고 더 단단한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죠. 당신은 오늘 커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시스템을 설계한 1시간의 안도감을 애치금이라는 신뢰로 맞바꾼 겁니다. 이 완벽한 거래가 계속되는 한 당신은 내일도 무의식적으로 초록색 간판을 향해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스타벅스를 선택한 건 당신의 취향이었나요? 아니면 설계된 관성이었나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